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절을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또 산벌을 걸어보셔야죠. 네, 오늘은 제가 그 반도체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PCB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D램을 안 가져왔는데, 그 안에 있는 작은 부품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MLCC입니다. MLCC는 Multi-Layer Ceramic Capacitor. 그러니까 캐패시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킨 게 MLCC예요. 캐패시터도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제 방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MLC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 보시면 세라믹이 있죠. 세라믹 주 재료 중에 하나가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치아에도 세라믹 지르코니아 이렇게 좀 쓰죠. 치아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자기에도 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치아나 도자기 이런 데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통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를 다른 곳으로, 이 세라믹의 역할이 뭐냐면 전기를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일단 잡아둬요. 잡아두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조금씩 보내는 이런 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역할은 이렇게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댐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전기를 보관했다가 일정량씩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로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하고 부품 간 전자파 간섭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MLCC에 이 적층이라는 게 있어요. 적층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세라믹 바디고, 이게 이제 세라믹이 들어가서 전기를 가둬두고, 이게 이제 내부 전극 주로 이제 니켈을 많이 쓰는데, 니켈이랑 구리 이렇게 써서, 여기 이제 1번이 이제 1번이 세라믹 바디죠. 1번이 세라믹 바디, 5번은 이제 플레이팅 이렇게 해서 가두는 역할. 유전체를 가둬서 내부 전극 상으로만 보내고 전하를 필요한 곳에 연결시켜 가지고 보내는 거죠. MLCC는 생산하는 방식이 기업마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MLCC 기업들의 재료들은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이 유전체, 아까 봤던 1번 세라믹 바디, 그게 유전체라고 하는데, 유전체의 유전율을 높여야 용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첨가물과 섞는 비율마다 레시피들이 달라서 MLCC 기업들마다 조금씩 그 제품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은 하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유전체 파우더랑 그 재료들을 균일하게 혼합해 가지고 슬러리 형태, 이게 뭐냐면 고체와 액체가 섞인 약간 걸쭉한 형태라고 하지만, 우리 김치전 만들 때 살짝 걸쭉하게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필름에 넣어서 성형을 하는 거죠. 얇게 핍니다. 얇게 코팅을 하고 인쇄를 해요. 성형된 시트에 내부 전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니켈로 인쇄를 합니다. 그 인쇄된 시트, 이게 적층,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적층 세라믹이라고 하죠. MLCC가 이제 적층을 하는 거. 적층이 뭐냐면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레이프 케이크라고 먹어보셨나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 외에 얇게 계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하고 생크림 계속 켜컵에 올려놓잖아요. 보통 우리가 먹는 게 12겹, 15겹 크레이프, 그것처럼 적층을 하는 거예요. 얇게 얇은 거를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게 보통 600층까지 쌓아 올립니다. 근데도 되게 부품이 작아요. 눈에 진짜 겨우 보이는 부품들도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들이 다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압착을 합니다. 압착을 해서 좀 단단하게, 이제 밀도도 높이는 거니까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칩을 절단을 해요. 필요한 만큼 절단합니다. 그리고 가소를 해서 바인더 성분 제거하기 위해서 열 처리 한번 가소를 하고, 그 다음에 소성 처리, 열 처리 설비 해가지고 칩을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하면 칩 안에 입자들이 균일하게 뭉쳐가지고 밀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 처리를 거치면 이제 전기적 특성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마를 해요. 이 세라믹 통에 막 돌려요. 연마를 합니다. 그 외부 전극하고 연결이 잘 되도록 개별칩과 볼을 통해 넣고 회전시켜 가지고 날카로운 외관을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극을 만들어야겠죠. 보통 이제 구리를 씁니다. 구리. PCB에서도 구리선을 쓴다고 했죠. 네, 외부 전극을 만들어줘서 연결 통로, 내부와 외부의 연결 통로들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전극 소성 과정을 거쳐요. 도포한 외부 전극이
전기적 특성을 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온으로 열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금을 합니다. 왜 도금을 하냐? 이제 PCB나던가 이런 기판에다 붙여야 될 거잖아요. PCB에다가. 그래서 그게 잘 붙도록 도금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팅 하는 거고요.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해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 네. 아까 적층한다고 했는데 600층 정도 적층을 한다고 했잖아요. 적층 과정에서. 이게 기술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를 이제 기술 척도를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A4 용지 한 장에 두 개가 10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근데 그거의 100분의 1 마이크로 정도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MLCC에서는.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든다,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1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만든다, 그게 이제 주요 제품군들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다, 이하는 없다, 그러면은 보통의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1 마이크로미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기술 척도예요. MLCC 산업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뭐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기능은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기능, 전화를 가두고 필요할 때 전화를 방출한다.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형이 있고 LSC 타입, 뭐 이거는 여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 스마트폰 웨어러블, 뭐 IC 패키지 모듈 제품 이런 데 들어가고, 하이 밴딩 스트렝스라 그래서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 특히 파워 쪽에 많이 들어가요.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이랑. 그다음에 fail safe, 이게 뭐냐면은 끊어져도 전기가 통해야 돼요. 전장용에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차 운전하다 보면 사고 한번 나면 찌그러지고 박고 뭐 하면은 부품 다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구동은 되거든요. 진짜 엔진까지 막 이렇게 크게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구동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fail safe 타입, 끊어져도 전화가, 이게 내부 전극이 끊어져도 전기가 통하게끔 하는 타입도 있고요. 어레이 타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모든 전자제품엔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전자제품 없습니다. 왜냐면 전류를 방출하려고 하면은 얘가 있어야 어느 정도 빠르게 더 구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들을 빠르게 구동시켜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우리 그 스마트폰 키는데 하루 반나절 이상 걸릴 겁니다. 얘가 있어서 되게 몇 분이면 켜지는 건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 소재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술력은 아까 말했던 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만드느냐, 두께를 그렇게 만드느냐 차이가 있고요. 스마트폰에는 한 대략적으로 1000개 정도 들어가고요. 5G 기지국 있잖아요. 우리 통신기지국, 거기는 한 16,000개. 전기차 쪽에서는 한 3만 개 정도 들어가고요. 내연기관차는 한 10,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처럼 작은 사이즈에는 용량이 크게,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들 보면 좀 두껍죠. 이게 두께가 좀 두꺼워 보이죠, 그림상으론. 네, 용량이 큰 것들을 많이 쓰고요. 자동차는, 여러분들 자동차 아까 제가 사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동차 여름에 두면은 내부 온도가 50도 60도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대구 같은 데서는 자동차 쨍쨍한 햇볕 나오는 데다가 뒀다가는 위에 그런 실험도 많이 하는 거 봤는데, 계란 익히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렇게 뜨거워지는 우리 차, 이 전자제품들은 고온을 많이 못 견디잖아요. 근데 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그 고온을 다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 전에 한없이 내려가죠. 저온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극한의 상황들을 다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중요한 이런 MLCC들이 들어갑니다. 기기별 MLCC 탑재량,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전기차 뭐 10,000개에서 30,000개까지도 많이 들어가요. 내연기관차도 10,000개까지도 들어가고요. 전쟁용 MLCC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년과 25년, 주로 이제 MLCC 시장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은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커졌고, 더 이상 뭐 시장 규모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요. MLCC 성장률이. 근데 이제 전장용은 전기차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수소차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MLCC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한 10% 이상씩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이제 MLCC 시장을 보면은, 시장 점유율들을 보면은 일본 기업이 우세입니다. 무라타가 거의 막 독점하고 있다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삼성전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한 3%였나? 시장 점유율 1%도 안 됐다가 3%, 그 다음에 10%대, 2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다 근데 일본 기업이라서 일본이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시장들을 빠르게 좀 선점을 해서 독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자체가 좀 많이 커지죠.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겠죠. 좀 아쉬워요. 차라리 삼성전기나 뭐 우리나라 다른 MLCC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좀 점유율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장 회사들이 되게 좀 있어요. MLCC 상장 회사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아바텍, 네온테크죠. 아모텍, 이 정도가 있습니다. 뭐 더 있긴 한데 뭐 다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얘기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좋은 산업이나 아니면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베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제베아투!